안녕하세요. 최고 수익률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손흥민 선수가 영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 팬들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초대형 뉴스들을 한 번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클린스만이 위약금 재테크를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러 나라 대표팀을 하며 잘릴 때마다 위약금을 받아 챙겨 돈을 버는 일명 이 위약금 재테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젯밤 클린스만이 드디어 경질되면서 위약금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미국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한 클린스만은 2013년 이 북중미 골드컵 우승과 2014 브라질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성적을 거뒀지만 이후 2016년 러시아 월드컵 북중미 최종 예선 도중 성적 부진을 이유로 경질됐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당시 계약 기간이 1년 8개월가량 남아있어 미국 축구연맹으로부터 받은 6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2억 원의 위약금을 받았습니다. 바로 어제 한국 대표팀에서 경질된 클린스만 감독의 당초 계약 기간은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 2026년 7월까지 3년 5개월인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220만 유로, 우리 돈으로 29억 원이었습니다. 계약기간 2년 6개월을 남기고 경질된 클린스만 감독은 자녀 임기 연봉 등 위약금을 받게 될 경우 70억 원 이상을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에서 2번 경질되면서 위약금만 150억 원가량 챙기는 셈인데 사실상 위약금 재테크를 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감독 위약금뿐만 아니라 그가 선임한 코칭 스태프도 교체해야 하는 만큼 협회가 부담해야 할 관련 비용이 이 100억 원 안팎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독과 선수 관리 및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이 책임 떠넘기기, 언론 물타기 등으로 강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정몽규 한국축구협회 회장은 대표팀 사안과 관련 비공개 임원회의를 마친 후에 브리핑에 나선 자리에서 감독 해지 관련 사항은 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면서도 제가 회장으로서 재정적 기여할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 회장의 조치는 너무 늦었습니다. 영국 매체들이 가장 먼저 손흥민과 한국축구협회의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하며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국 매체 더선은 14일 한국이 요르단과 4강전을 앞둔 전날 젊은 선수 일부가 이 식사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탁구를 즐기기 위해 자리를 뜨려고 했다. 손흥민이 젊은 선수들에게 불만을 표시했다. 선수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베테랑 선수들과 다툼이 생겼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이 손가락을 다쳤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더선은 본지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 스쿼드 일부 젊은 선수들은 저녁 식사를 빨리 마치고 탁구를 즐기기 위해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바람에 문제가 발생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대표팀 주장 손흥민은 팀 결속의 기회로 활용되는 식사 자리를 일찍 떠나는 젊은 선수들에게 불만을 표했다. 이 파리 생제르맹, PSG 소속 이강인도 손흥민이 불만을 제기한 젊은 선수 중 하나였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더선은 말다툼 이후엔 손흥민의 손가락 탈구 부상으로 이어졌다. 손흥민은 젊은 선수들이 일어나자 다시 돌아와 앉아있을 것을 요구했지만 이 과정에서 무례한 말들이 오갔다. 몇 초 뒤 말다툼 범위가 커졌고 선수들은 분리됐다. 손흥민은 선수들을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심하게 다쳤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괴소문으로 보였던 소문은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더선이 보도한 내용은 대체로 맞는다 라고 인정하며 손흥민이 탁구를 치러 자리를 일찍 뜨는 젊은 선수들에게 불만을 표했고 젊은 선수들이 이에 반발, 다툼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손흥민이 손가락을 다쳤다 라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현재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탁구 3인방인 이강인, 서령우, 정우영이 주장 손흥민의 손가락이 탈구된 다음날 이 미안한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한 행동을 계속했기 때문인데요. 경기장에서 쪼그려 앉아 물병놀이를 하는 충격적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3인방은 공교롭게도 전날 탁구를 치려다 주장 손흥민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진 선수들입니다. 첫 번째 시도에선 세 선수 모두 실패했고 두 번째 시도에서는 서령우가 물병 세우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양팔을 뻗어 뎁 동작 세레머니를 했고 곧이어 이강인도 성공했지만 정우영은 실패하자 이강인과 서령우는 정우영에게 다가가 볼에 딱밤을 때렸습니다.
하루 전 그토록 심각한 일이 일어나며 손흥민은 자신의 손가락마저 탈구됐는데 이 캡틴으로서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혼자 고통스러워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팀 분위기 다 망쳐놓고 물병 게임 실화냐? 놀러온 것 같다. 국가대표가 장난이냐? 주장이 손가락을 다쳤는데 경기 코앞에 두고 저러고 노는 게 가능한가? 고참들 눈치도 안 보고 경기 전날 분위기 망치고 주장 다치게 한 거에 대한 반성도 없나 보다. 반 분위기 다 망쳐놓고 자기들 때문에 단체로 혼났는데 낄낄거리고 놀고 있는 반 친구들 보는 기분 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이강인의 과거 인터뷰가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손흥민과 첫 훈련 때 사진을 보면서 막내 생활 고충에 대해 막내 고충이 있다고들 하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저는 고충이 없고 좋기만 하다, 편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그동안 이강인에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주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강인은 가족에서는 부모님이나 누나한테 엄청 챙김을 많이 받았다 라며 팀에서는 챙김을 많이 받는 건 아닌데 다들 형들이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해달라고 하는 거 다 해주신다 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저도 조금씩 어디를 가도 막내가 아니더라 라며 좀 슬프다. 나도 아직 많이 어린데 더 어린 친구들이 나타난다. 내가 계속 막내였으면 좋겠다 라며 그냥 아예 막내던지 아예 고참이던지 했으면 좋겠다. 이 중간이 제일 불편한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 이후 발렌시아가 과거 이강인을 마요르카로 공짜로 보낸 충격적인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호세 보르달라스 전 감독이 사실을 밝힌 것인데요. 렐레보는 발렌시아가 이강인을 내보낸 이유는 무엇일까? 라며 이강인은 마요르카 역사상 많은 이적료를 안겨준 선수 중 한 명으로 남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렐레보는 많은 유럽 구단들이 이강인 영입을 위해 수백억 원을 준비 중인데 발렌시아는 왜 이강인을 공짜로 내보냈을까? 라며 당시 발렌시아에 막 부임했던 이 보르달라스 감독은 발렌시아 구단주와 팀 동료들은 이강인이 나쁜 팀원이라며 떠나야 한다고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손흥민의 숨겨진 사실이 밝혀지자 한국뿐만 아니라 영국 현지 팬들도 손흥민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음에도 언론에 이와 관련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손흥민. 처참한 결과로 아시안컵에서 탈락한 직후 비난을 피하기 위해 비난의 화살을 선수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비판을 받는 한국축구협회와는 달리 이 손흥민은 문제의 선수들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이었다는 매우 감동스러운 발언만 했습니다. 토트넘의 행보도 한국축구협회와 매우 비교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자회견 자리에서 손흥민의 그 어떠한 가십성 질문은 하지 말고 오로지 울버햄튼과 있을 경기에 대해서만 질문하라 라며 기자들의 질문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그동안 참아왔던 손흥민도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손흥민은 아마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한 주였다. 죽을 때까지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을 것 같다. 털어놓았습니다. 문제의 선수들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손흥민이 이렇게까지 힘들었다고 표현한 적은 이번이 최초인데요. 주장으로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이강인은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이강인과 계약을 앞두고 있던 업체들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고 이미 계약 중인 회사들도 보류 여부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일 광고업계에 따르면 이강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는 건을 추진 중이던 회사 일부는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고 기존 광고 건도 보류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라고 KBS가 보도했습니다. 이강인은 현재 치킨 브랜드 아라치의 전속 모델로 활동 중인데요. 이 회사는 최근 이강인의 손흥민 폭행 논란에 불똥을 맞아 악플 테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라치 소셜미디어를 보면 이강인 보기 싫으니 광고 내려라, 계속 이강인 모델로 쓰면 불매한다 등 네티즌들의 악성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강인을 6년째 후원 중인 KT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KT가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단독 공개 이강인 파리에서의 일상 영상에도 이강인의 행적을 비난하는 댓글이 줄줄이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KT는 전국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이강인이 광고 모델로 나선 삼성전자 갤럭시 S24 시리즈 프로모션 포스터를 철거한 상태입니다. 광고 모델의 이미지가 기업 브랜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광고주들은 이강인과의 계약 취소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적지 않은 기업들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사고에 휘말린 전속 모델이 등장한 광고를 내리는 등 선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이강인의 광고 계약 취소 가능성이 현실이 될 경우 그가 물게 될 위약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정확히 얼마를 받고 광고 계약을 체결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광고업계에서는 토스타급 탤런트의 1년 기준 전속 모델 광고료를 10억 원 안팎으로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통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지급이라는 의무 조항이 달리는데 이 두세 배에 달하는 위약금 규모와 현재 진행 중인 광고건을 종합하면 최악의 경우 수십억 원에 달하는 광고 위약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이강인의 소속팀 PSG를 세계 최고의 구단으로 만든 주역인 음바페가 레알로의 이적을 사실상 확정했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지면서 PSG의 몰락을 예상하는 외신들의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들은 현재 토트넘과 울버햄튼, 이 에이스들끼리의 경기, 손흥민과 황희찬의 코리안 더비 경기라며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요. 황희찬은 아시안컵 기간에도 손흥민 옆에서 캡틴 손흥민의 말을 잘 따르며 매 경기를 성실히 준비한 것으로 전해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들도 이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마저 세계 최고인 한국 2명의 빅매치가 영국 축구팬들을 매우 들뜨게 만들었다며 프리미어리그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할 것 같다고 기대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손가락 골절과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손흥민의 어젯밤 울버햄튼과의 경기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아시안컵 기간 동안 손흥민의 신체적, 정신적 타격이 매우 컸던 것을 감안해 첫 경기에서는 손흥민을 교체 출전시킨 데 이어서 이번에는 히샬리송을 원톱으로 손흥민을 윙어로 내보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에이스 손흥민의 토트넘과 에이스 황희찬의 울버햄튼, 코리안 더비의 싸움이라 영국 매체들의 엄청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1대2로 패했고 손흥민을 향한 경기 후 평가는 냉혹했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슈팅도 없었고 드리블 성공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선발 풀타임을 소화하는 동안 이렇다 할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키패스는 1회였으나 패스 성공률은 80.9%에 그쳤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닷컴은 손흥민에게 평점 6점을 줬는데 최하점이었습니다. 영국 풋볼 런던은 손흥민은 선발로 돌아왔고 공을 잘 끌고 다니기는 했지만 공격 상황에서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평점 5점을 줬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는 선발 복귀에 나선 손흥민은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했으나 고전했다 라고 했고 90미닛은 세메두가 손흥민을 잘 막았다. 손흥민은 중심이 아닌 주변에만 머물렀다고 평했습니다. 두 매체 평점 모두 5점이었습니다. 경기 후 토트넘 동료들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정신적 고통이 너무나 컸던 것 같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캡틴이 된 이후 손흥민은 그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항상 웃으며 오히려 팀 동료들을 격려해주며 토트넘을 승리로 이끄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번 아시안컵 기간 동안에 얼마나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웠으면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집중하지 못하고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티즌들은 이강인의 잘못이다. 캡틴 손이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갑자기 저렇게 변했을까? 이강인은 손흥정한테 교육받아야 한다 라며 손흥정의 일침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손흥정은 축구 선수들이 평생 축구를 할 수 없다. 은퇴했을 때도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으려면 공부해야 한다. 운동과 병행해야 한다. 라고 강조하며 그렇게 병행하면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이 없지 않냐? 라는 물음에 송 감독은 놀 거 다 놀고 지할 거 다 하고 즐기다 즐기면서 그런 자리에서 유지하고 머무를 수 있다고 생각 안 한다 라고 답했습니다. 송 감독은 선수 생활의 기본에 대해서는 항상 감정 제어를 해야 하고 노출을 줄여야 한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손흥민이 팬카페를 확인한 적이 있다고 말하자 송 감독은 너 인터넷 들어가서 말 조심해. 말 남기지 마. 너 진짜 겸손하게 해. 라고 훈계했습니다. 송 감독은 항상 팬들의 관심이나 열정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 다음에 그분들이 충족할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해야 한다.
완전 빈 껍데기인 상태에서 보여줄 게 없으면 그건 프로 선수로서 자격을 상실한 거다. 개인이 가져야 할 책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본 누리꾼들은 강인이도 저렇게 교육받았어야 했는데 강인아 이 영상 꼭 봐라. 손흥민 인성이 여기서 나왔다. 강인이 이거 보고 반성 좀.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존경스럽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도 일부 팬들은 이 더선에 네가 찔렀지? 라며 손흥민의 악플을 남기는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손흥민 인스타그램에 이강인 선수를 매장하기 위한 정치질, 주장 자질이 없는 듯, 더선에 찌른 거 너지? 등 비난성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고작 22세 어린 선수인 이강인 혼자 총대를 메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 라며 이강인의 잘못은 맞지만 여론은 하이에나처럼 그의 모든 걸 트집잡고 흠집내려 하고 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이 캡틴으로서 당사자로서 무엇이 진실인지 해명해달라. 입장 표명을 명확히 해라 라며 손흥민을 나무랐습니다. 또 다른 이는 이강인을 아예 매장시키려는 게 아니라면 손흥민 선수도 입장을 밝히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며 지금까지 침묵하는 저희가 있는 건지 궁금하다 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언론에 과장되게 보고되고 있는데 바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 계속 침묵은 아닌 듯 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이강인 관련 불매운동이 시작되자 이강인을 모델로 선발했던 기업들이 광고를 곧바로 내리며 손절에 나섰습니다. 이에 최소 수십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이강인이 물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강인이 소속되어 있는 PSG의 구단주이자 카타르 국왕이 이번 사태 직후 이강인을 향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이강인이 손흥민과의 불화설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언론이 나간 직후 PSG는 이강인을 챔피언스리그 명단에서 제외시켜버렸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팬들을 중심으로 PSG 직관 티켓 및 굿즈에 대한 불매운동이 시작되면서 이 PSG가 너무나도 큰 재정적 이미지 타격을 받았다며 결국 PSG가 이강인을 챔피언스리그 명단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이 중징계를 내리는 중대 결단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이강인을 대표팀에서 제외해달라는 민원이 쏟아지는 등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팬들을 확보하려 했던 이 PSG의 계획이 완전히 무산되자 이 탐인 카타르 국왕이자 PSG 구단주는 이강인을 손절하고 손흥민을 데려오려는 파격적인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최근 음바페가 올여름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확정하면서 스트라이커 자리가 공석이었기 때문에 손흥민을 영입하면 음바페를 대체할 스트라이커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이강인 대신 수억 명에 달하는 아시아 팬들을 PSG로 유입시킬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한 조사기관은 손흥민을 구단으로 영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질적 경제적 가치는 1조 2천억 원이 넘는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카타르 국왕이라 그런지 제시 금액도 화끈합니다. 이 빈살만이 손흥민에 제시했던 3천억 원대 이적료에 현재 손흥민 주급의 3배에 육박하는 12억 원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뮌헨은 19일 오전 1시 30분 독일 보훔에 위치한 보노비아 르르 슈타디온에서 열린 2023-2024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22라운드에서 보훔에 2대3으로 패했습니다. 이로써 뮌헨은 최근 공식전 3연패를 기록, 1위 바이어 레버쿠젠과의 격차가 더욱더 벌어졌습니다. 독일에서 독주 체제를 구축한 만큼 이번 시즌에도 우승을 노리고 있지만 상황이 매우 나쁩니다. 사비 알론소 감독 체제에서 역사적인 상승세에 접어든 레버쿠젠에 밀려 리그 2위에 올라있기 때문 레버쿠젠과의 격차는 무려 8점,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최근엔 2경기 연속 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패배는 다른 때보다 더욱 쓰라렸습니다. 우승 경쟁자인 레버쿠젠,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만난 라치오에 당한 것이기 때문 졸전 그 자체였습니다. 레버쿠젠 전에선 90분 동안 단 한 번의 유효 슈팅만을 기록했고 0대3 완패를 당했습니다. 분위기 쇄신이 필요한 라치오 전에서도 경기력은 좋지 않았고 단 하나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한 채 0대1로 패했습니다. 라치오전 패배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일각에선 미넨의 위기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매 시즌 우승을 놓치지 않았던 미넨, 정말 오랜만에 무관의 위기에 놓이게 되자 투엘 감독의 거취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보훔전이 시험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독일 매체 아벤트 자이퉁은 보훔과의 경기는 투엘 감독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클럽 임원들은 여전히 그를 지지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경기 결과가 나온다면 그의 경지를 결단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미넨은 보훔전에서 패했습니다. 자말 무시알라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지만 이후 내리 3골을 내줬습니다. 후반전엔 다요 우파메카노까지 퇴장을 당하는 등 악재가 겹쳤습니다. 후반 42분 해리케인의 만회골이 나오긴 했지만 결과에 영향을 끼치진 못했습니다. 공식전 3연패, 미넨의 분위기는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4분까지 일어났습니다. 아즈문헨의 패트릭 스트라세르 기자는 파이널 휘슬이 울린 이후 요슈아 키미히와 조슬트 레브 수석 코치 간의 언쟁이 발생했다. 거의 실랑이를 벌이는 수준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결정타는 바로 이 클린스만이 미넨의 차기 감독으로 발탁될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부임 1년 만에 경질된 위릴겐 킬리스만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전 감독이 독일 명문 바이에른 뮌헨의 차기 감독이 될 것이며 사실상 확정인 상태이라 전했습니다. 영국의 축구 전문 매체 90미닛은 16일 성적 부진 등의 이유로 경질이 예상되는 토마스 투엘 뮌헨 감독의 후임 감독 후보군으로 7명을 거론했는데 클린스만이 사실상 확정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클린스만 전 감독은 이미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바이에른 뮌헨의 감독을 맡은 바 있습니다. 당시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 정규리그 2위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클린스만 전 감독이 뮌헨 감독을 맡을 경우 15년 만에 복귀가 됩니다. 하지만 클린스만이 한국에서 얼마나 큰 논란이 되고 있는지 정확히 인지한 해리케인은 결국 뮌헨을 떠나버리겠다는 폭탄 발표를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18일 첼시가 케인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라며 케인은 현재 독일에서 행복하지 않다. 프리미어리그 복귀로 유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첼시는 지난해 케인을 영입하기 위해 이적료를 8,200만 파운드로 책정한 바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해리 케인이 뮌헨으로 이적한 이유는 딱 하나, 우승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뮌헨은 11년 연속 분데스리가 우승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우승 후보인데 최근에는 3연패의 레버쿠젠의 분데스리가 1위까지 내주며 추락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답이 안 나오는 클린스만이 뮌헨 감독으로 온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다시 영국으로 돌아간다는 중대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해리케인은 우승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 첼시 대신 뉴캐슬의 과감한 계획에 동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빈살만, 아직 뮌헨과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위약금까지 지불하며 케인을 뉴캐슬로 영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이자 뉴캐슬 구단주가 중대 결단을 내렸습니다. 케인뿐만 아니라 손흥민도 올여름 동시에 영입해 세계 최강의 듀오였던 이 손흥민 케인, 이 손케 듀오를 뉴캐슬에서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원래는 케인과 네이마르를 뉴캐슬로 영입해 유럽 최고의 구단이자 세계 최고의 구단으로 만들어 과거 레알 마드리드가 펼쳤던 이 갈락티코스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갈락티코스는 말 그대로 전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들 중에서도 이 초특급 슈퍼스타들을 대거 영입해 은하수를 이루겠다는 것으로 자산이 2,5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빈살만에게는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네이마르는 이미 사우디 리그로 이적했기에 케인과 손흥민을 동시에 영입하는 것이 최적의 선택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빈살만은 특히 손흥민은 그동안 뉴캐슬의 가장 위협적인 선수 1위로 꼽혀왔다며 손흥민이 영입 1순위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케인은 이미 빈살만의 손케 듀오 부활 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져 더욱더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케인 듀오는 EPL 역사상 최고의 듀오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11일 EPL이 시작된 1992-1993 시즌부터 역대 가장 많은 골을 합작한 환상의 커플 10쌍을 소개했는데 손흥민과 케인은 2015-2016 시즌부터 8시즌 동안 토트넘에서 47골을 합작해 역대 최강의 듀오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중 손흥민이 24골, 케인이 23골을 넣었습니다.
백민은 2020-2021 시즌 EPL 2라운드 사우스햄프턴전에서 케인이 4차례 도움을 올리고 손흥민이 이를 모두 골로 마무리한 경기였습니다. 당시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가 손케 듀오에 열광했죠. 네 번째 뉴스입니다. 이강인이 진짜 큰일 났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이강인과 5년 전 20세 이하 월드컵을 함께 뛴 선수들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선수들은 당시 막내였던 이강인이 선을 넘는 욕을 해 몇 차례 갈등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강인이 지난 아시안컵에서도 주장 손흥민과 몸싸움을 벌이는데 마찰을 빚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그의 태도에 일찍이 문제가 있던 게 아니냐는 거센 비난이 시작과 함께 사회에서 매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이 미디어데이에는 오세훈, 조영우, 황태현, 엄원상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의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한 4선수는 이 자리에서 이 막내 형으로 한창 주가를 끌어올린 이강인을 언급했습니다. 조영욱은 가장 먼저 강인이는 비정상이다. 형들한테 까부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가끔씩 선을 넘는다. 예를 들 수는 없고 저희를 너무 좋아해서 그러는 것 같다. 저희도 대회 기간이라 예민하다 보니 화가 났지만 많이 참았다. 앞으로 선만 지켜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강인의 장난을 못 참고 화를 낸 선수는 없냐는 질문에는 맨 왼쪽에 엄원상이 있다. 차마 강인이한테 뭐라고 하진 못하고 저한테 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한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엄원상은 가만히 밥을 먹고 있는데 저한테 욕을 했다. 말하지마 삐삐삐삐 라고 해서 많이 당황했다. 순간 너무 당황해 어안이 벙벙했다. 강인이한테는 직접 말하지 못하고 영욱이한테 얘기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오세훈 역시 이강인은 정상적인 애가 아니다. 선을 넘은 적이 많다. 라며 저는 가만히 있지 않고 응징한다. 들어서 침대에 던진 적도 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U20 대표팀 주장 황태현은 정상 비정상을 떠나 문화가 다르다. 살아온 문화가 다르다 보니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저도 성격이 있다 보니까 한 번씩 욱할 때는 따로 불러서 많은 말을 했던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강인 관련 더욱더 충격적인 사건이 새로 터졌습니다. 이 머니투데이에서 단독으로 입수한 이강인 가족이 세운 상업 등기 내용입니다. 이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강인이 국내 활동을 대행하던 에이전시 A사와 법적 분쟁 중인 가운데 이강인의 국내 에이전시로 올해 1월 새로 선임된 이 K10 유한회사가 이강인 가족이 세운 법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5일 머니투데이가 K10 유한회사의 등기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 K10은 자본금 1,000만 원의 가족회사였습니다. 이강인의 아버지 이씨가 대표이사, 어머니 강씨가 이사, 누나 이모씨가 감사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이강인의 부모는 그간 2005년 방영된 KBS 나라라 슛돌이 시절부터 이강인을 국가대표급 축구선수로 키운 인물로 알려졌고 TV 등 언론 매체에 자주 등장한 바 있습니다. 친누나 이씨는 국내에서 이강인 관련 계약 등에서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에이전시 A사와 함께 광고주들을 만나는데 사실상 국내 대리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강인 측은 지난 13일 낸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해 국내 활동을 3개월간 대행해왔던 A사와 법적 분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올해 1월 국내 에이전시로 K10 유한회사를 선임했다며 K10 유한회사는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와 선수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12월까지 별도의 국내 에이전시는 없었다고 전제한 뒤 이강인의 광고 출연은 마케팅 대행사들의 도움을 받아 이뤄졌고 적정 보수를 지급했다며 A사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과다한 금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강인 측은 A사와 분쟁을 밝히면서 새 에이전시 K10이 가족회사란 사실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전혀 상반된 내용의 반박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강인의 생제르맹 이적 전 소속팀인 스페인 마요르카 구단의 공식 커머셜 에이전시인 A사는 마요르카 외에 선수 개인인 이강인 측과도 국내 활동에 대해 협의하에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수수료의 경우 이강인 측이 헤어와 메이크업 등 지원 없이 10%를 제시해왔고
오히려 헤어 메이크업과 스타일리스트, 차량 지원까지 포함해 10%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는 게 A사 측 해명입니다. A사 측은 이강인 측의 국내 활동 대리인격인 누나 이모 씨와의 대화 내용을 비롯해 계약 협의를 해왔던 사항 등을 증거 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3개월간 진행한 계약 중 가장 큰 건인 게임사 넥슨과 네이버, 젠틀몬스터 등 광고주와의 미팅을 누나 이모 씨와 함께 진행하면서 서로 협의한 내역 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강인 측이 협박이나 강권이란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도 억울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마치 A사가 합당하지 않은 금액을 요구하면서 이강인 선수 측을 압박한 것처럼 언론에 자료를 배포한 것은 사실을 호도했다는 입장입니다. A사에 따르면 이강인 측은 지난해 7월 14일 이메일로 대행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4월부터 국내 활동 관련 광고 등의 섭외와 계약 진행을 대행했던 A사에게 프로젝트 미팅 및 유류비 추정 금액으로 5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해지 통보 후 A사가 진행해오던 광고 계약과 협찬 등을 모두 누나 이모씨 등 이강인 측이 직접 별도로 다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A사 측 주장입니다. 이에 A사가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계약 유지 등에 관한 협의와 수수료 10%, 인건비 등을 합산한 지급 경비를 요구하자 이강인 측은 지난달 말 법원에 적정 보수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강인 가족의 대행사 A사에게 스페인으로 초코첵스 배달을 시켰다는 새로운 폭로도 나왔습니다. 또한 국내 홍보를 맡았던 에이전시 A사의 업무 일지 내용을 보면 이강인의 아버지, 어머니, 누나, 그리고 이강인이 스페인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의 비즈니스서 4개를 요구했고, 이강인의 누나는 이강인이 젠틀몬스터 협찬 제품 3개와 이강인이 시리얼 첵스를 좋아하니 직접 사서 전해달라라고 했고, 이를 대행사 A사가 했다고 기록된 업무일지가 공개됐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인천공항까지 비즈니스석 편도 가격이 400만원 중반이기 때문에 이 4인 티켓 가격은 1,700만원이 넘습니다. 업무일지에는 비행기 좌석 관련 외에도 A사가 지난해 5월 젠틀몬스터의 안경, 논친 켈로그, 시리얼 첵스 초코를 전달한 사실도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는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로도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이강인 측, 특히 이강인의 열성 팬들은 손흥민의 해명을 요구하며 오히려 손흥민을 비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당하죠. 마지막 뉴스입니다. 정몽규 회장과 정혜성 위원장 등 대한축구협회가 교묘한 수를 쓰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맹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정혜성 대한축구협회 신임 전력강화위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 위치한 축구회관에서 열린 1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언론 브리핑 자리에서 이날 오전 손흥민과 이강인의 화해 소식을 듣고 우승한 것처럼 흥분했다라고 말하면서도 대표팀 내분 사건을 일으킨 이들의 향후 대표팀 발탁 여부에 대해선 차기 대표팀 감독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중대한 사안이지만 이 대한축구협회는 아직 누군지도 모르는 새로운 감독 뒤로 쏙 숨어버린 것입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은 이달 초 막을 내린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요르단과 4강전을 앞두고 마찰을 빚었습니다. 이강인은 단합의 의미가 담긴 경기 전날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치고 나이가 비슷한 선수들과 함께 탁구를 하러 갔습니다.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긴 주장 손흥민은 이강인에게 따끔한 한 소리 했지만 이강인이 강하게 대들면서 일명 탁구 게이트가 일어났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사실을 인정하면서 순식간에 대표팀 내분 사태가 일파만파 퍼졌고 두 선수는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특히 이강인의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강인과 손흥민의 내분 사실이 외부로 흘러나간 직후 대한축구협회는 선수들을 보호하고 이 소식이 더는 퍼지지 않도록 대책을 내놔야 하지만 한국이 아시안컵 탈락 후 비난을 막기 위해 오히려 일부러 언론에 흘렸다는 의심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선수들을 보호해야 할 대한축구협회가 오히려 마녀사냥 대상으로 이강인과 손흥민을 지목하며 책임 돌리기를 했다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결국 끝까지 대한축구협회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자 선수들이 직접 나서서 사건을 일단락시켰습니다. 이강인이 결국 직접 비행기를 타고 영국으로 날아가 손흥민을 만난 뒤에 직접 사과했다며 두 번째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그는 지난 아시안컵 대회에서 저의 짧은 생각과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흥민이 형을 비롯한 팀 전체와 축구팬들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드렸습니다. 흥민이 형을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였고, 이 긴 대화를 통해 팀의 주장으로서의 짊어진 무게를 이해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런던으로 찾아간 저를 흔쾌히 반겨주시고 응해주신 흥민이 형께 이 글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흥민이 형에게 얼마나 간절한 대회였는지 제가 머리로는 알았으나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는 그 간절함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던 부분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흥민이 형이 주장으로서 또 형으로서 또한 팀 동료로서 단합을 위해 저에게 한 충고들을 귀담아 듣지 않고 제 의견만 피력했습니다. 그날 식사 자리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봐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팀에 대한 존중과 헌신이 제일 중요한 것임에도 제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대표팀의 다른 선배님들, 동료들에게도 한 분 한 분 연락을 드려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선배들과 동료들을 대할 때 저의 언행의 배려와 존중이 많이 부족했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배들과 동료들을 대할 때 더욱 올바른 태도와 예의를 갖추겠다 약속드렸습니다. 저의 사과를 받아주시고 포용해주신 선배님들과 동료들에게도 이 글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의 행동 때문에 함께 비판의 대상이 된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향한 비판 또한 제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분한 기대와 성원을 받았는데도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서 가져야 할 모범된 모습과 본분에서 벗어나 축구팬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제까지 대한민국 축구를 지키고 빛내셨던 선배님들과 동료들, 그리고 축구를 사랑하는 많은 팬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저의 위치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였습니다. 여러분들께 저에게 베풀어주신 사랑만큼 실망이 크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구선수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헌신하는 이강인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강인 올림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선수들을 마녀 사냥하도록 상황을 만든 대한축구협회를 대신해 이 손흥민이 이강인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강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며 이강인에 대한 용서를 대신 구하는 진정한 캡틴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고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강인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저를 비롯한 대표팀 모든 선수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실수도 많이 하고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적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좋은 선배님들의 따끔한 조언과 가르침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인이가 이런 잘못된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저희 모든 선수들이 대표팀 선배로서 또 주장으로서 강인이가 보다 좋은 사람,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특별히 보살펴 주겠습니다. 저도 제 행동에 대해 잘했다 생각하지 않고 충분히 질타받을 수 있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팀을 위해서 그런 싫은 행동도 해야 하는 것이 주장의 본분 중 하나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고 해도 저는 팀을 위해서 행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팀원들을 통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일 이후 강인이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주세요. 대표팀 주장으로서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대표팀 내 편가르기에 대한 내용은 사실과 무관하며 우리는 늘 한 팀으로 한 곳만을 바라보려 노력해왔습니다. 축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란스러운 문제를 일으켜서 진심으로 죄송하고 앞으로 저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이 계기로 더 성장하는 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대표팀 주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며 전세계 축구팬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오세는 클린스만 사태와 대표팀 내분 사건으로 바닥친 신뢰를 빠르게 회복해야 하는 협회지만 교묘하고 악랄한 수를 쓰고 있다.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차기 감독에게 자신들이 하지 못한 일을 떠넘기고 있다며 선수들이 저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대한축구협회는 끝까지 책임을 떠넘기고 이제는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차기 감독에게까지 떠넘기기를 시전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이 화해하자 일본 언론과 팬들도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한 일본 매체는 이강인이 런던에서 손흥민에게 직접 사과했다. 한국 대표팀 주장 손흥민은 자신의 오른손 부상 원인이 됐던 이강인을 용서해달라고 팬들에게 부탁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일본 팬들은 이 소식을 전해 듣자 손흥민에 열광했습니다. 한 일본 팬은 손흥민의 존재는 너무 든든할 것 같다. 손흥민은 심지어 글도 잘 쓴다.
또 다른 일본인 네티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지극히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선수답다. 손흥민을 보유한 한국이 부럽다. 왜 일본에는 손흥민 같은 선수가 없지? 라고 전했습니다. 이보다 또 놀라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높은 정확성을 자랑하는 이 TBR 풋볼이 토트넘이 케인보다 더 나은 피니셔인 황희찬을 영입하기로 했다. 라는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황희찬은 잉글랜드에서 첫 2시즌 동안 단 8골을 기록했다. 하지만 그는 올 시즌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진정한 성장의 시즌을 즐기고 있다. 황희찬은 이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으며 10골을 넣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도 황희찬이 마무리에 있어서 케인보다 높은 통계를 보유했다고 공유했다. 제이미 캐러거와 제시 마치가 살펴본 통계에서 지난 시즌 이후 12골을 넣은 선수 중 최고의 득점, 전환율을 자랑한 선수는 타이와 아니의 28.6%다. 황희찬은 24.1%의 전환율로 3위를 차지했다. 케인은 23.1%의 전환율로 황희찬이 케인보다 앞섰다라며 토트넘이 황희찬을 영입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적료 1,000억 원 이상의 이례적으로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체결하기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무려 금액이 7,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토트넘이 손흥민과 현재 주급의 3배로 재계약을 확정 지으려 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토트넘 팬들은 세계 최고의 두 한국인 선수가 토트넘을 우승으로 이끌어줄 것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과 황희찬을 투톱으로 내세우는 전략을 펼칠 전망인데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도 최고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